암호화폐 시장에 핵폭탄이 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아직도 바닥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암호화폐들의 하락률은 말도 못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는 복구를 못할 코인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투자자로서 지금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계십니까? 공포에 떨면서 이 시장에 들어온 것을 후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을 하셔서 추매를 할 그런 기회를 노리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3,400불대, 리플 XRP 30센트, 이더리움이 많이 떨어졌죠. 이더리움 89불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비트코인 SV가 비트코인 캐시를 제끼고 5위로 올라왔고, 지금 전날 대비 유일하게 22%나 상승한 데서 상승한 가운데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스텔라의 자리를 노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암호화폐들 사이에서도 큰 가격 변동 및 시총 변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오스는 지금 현재 1달러까지 떨어진 상태이고요. 12자리가 바로 트론입니다. 트론이 모네로와 칼다노를 제끼고 12자리로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시총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가운데 하락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약간의 악재가 나왔는데, 물론 기대하는 사람은 많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겠죠. 미국 SEC에서 이번에 바네크 앤 솔리드 ETF를 다시 한번 연기를 하였습니다. 이 ETF는 기대를 많이 모았죠. 왜냐하면 기존에 SEC가 지목했던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많이 가지고 나왔던 그런 ETF였고, 그래서 바네크 쪽도 꽤 자신감을 보였었죠. 지난 10월에는 SEC와 회의 내용을 공개까지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2월로 연기가 되었고, 이것뿐만 아니라 SEC 의원 중에 한 명이죠. 헤스터 피어스가 당분간 ETF 승인 안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대하지 마라 라는 그런 투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헤스터 피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친암호화폐적인 의원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노력에 크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명의 의원 중에 과반 이상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렇게 그렇지만 ETF의 출시는 필연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어투로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어투가 다분합니다. 필연적인 거야 누구나 알고 있죠. 이제 시기가 언제냐 이제 문제인데, 그것에 관해서 기다리지 말라, 너는 왜 이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죠.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했고,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영향을 줬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재료로 삼아서 계속해서 떡락을 시킬 수도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것은 코인베이스 프로 차트입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이제 한 번에 내다 팔 때 폭락을 맞아가지고 13불까지 한꺼번에 떨어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13불에 매수 걸었던 사람이 있었으면 대박 났겠죠. 바로 80불로 이렇게 뛰어 올라갔으니까요. 아무튼 이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전달을 해드렸던 소식 하나를 재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2위 규모의 증권거래소인 미국 나스닥이 내년 상반기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자, 이 소식 기억하시죠? 여기뿐만 아니라 아메리트레이드 그리고 피델리티 등 여러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다시 한번 갖고 왔냐면은, 지금 계속되는 하락장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망한다는 이야기가 또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하락장 가격이, 암호화폐 시장 가격이 기관들의 움직임과 정반대로 가고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기관 움직이는 것과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큰 기관들이 그리고 큰 회사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을 들어놓으려면 물량이 있어야겠죠. 그럼 그 물량을 매집을 해야 되는데, 매집을 하면서 가격을 올려줄까요? 아니면은 최대한 싼 가격에 이제 매수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까? 이런 기관들 고객들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고 그들이 가진 자본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물량이 필요한데, 그것을 지금 매집하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7년 중반부터 본격적인 매집이 시작됐다고 하죠. 그리고 3년에서 5년을 계획을 짜놓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만들었던 암호화폐 음모론 2번째 영상하고 정말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면서 언론에서는 암호화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런 그런 기관이라든지 큰 업체에서는 계속 매집을 하는 정말 역사가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제가 광고하려는 건 아닌데 암호화폐 음모론 두 번째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몇 번이나 이미 되풀이 됐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닷컴 버블 때 95%까지 내렸다가 다시 한번 이제 크게 올라가는 그런 이력이 있는데, 이 채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투자에 대한 조언을 드리기 위한 채널이 아닙니다. 투자는 이제 주관적으로 소신을 갖고 이제 여윳돈으로만 하시기를 바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해 드리자면은 이것은 큰 쇼입니다. 지금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한 쇼이고, 곧 있으면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비트코인 거품 꺼졌다, 비트코인 뭐 더 내려간다, 저점 갱신, 신저점 갱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개미들은 지금 무서워서 절대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개미는 정말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나 배짱 두둑한 개미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암호화폐가 굉장히 불장이라 그러죠. 불장이 와서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 그때 사람들이 들어와요. 가장 들어와서는 안 될 시기에 사람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오기 가장 적절할 때, 그리고 기관들이 매집하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겁나서 안 들어오죠. 그런 것을 지금 심리를 굉장히 잘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몇 번씩이나 사용해도 항상 통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눈앞에서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이겠죠. 겁나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 그 말을 워렌 버핏이 괜히 한 말이 아니겠죠. 말하기는 쉽고 딱 들었을 때 그렇지 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적용하기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 그럼 미국에서 나온 소식들을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암호화폐 법안 3건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의원들은 구체적인 방법 제시 대신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를 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가격 조작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CFTC의 설명과 효율적 감시 프로세스를 위한 규제 방침 변경. 두 번째,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CFTC의 설명과 효율적 감시 프로세스를 위한 규제 방침 변경. 세 번째, CFTC의 암호화폐 가격 조작 가능성과 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작성 요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많은 로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로비고요. 그래서 정신들이 돈을 먹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먹여주니까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우리도 돈 좀 먹이면은 국내 정치인들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까, 백두산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밀착 카메라 버려진 가상화폐 암호화폐 채굴장엔 전기료 4억 고지서만. 그래서 지금 전기세에 비해서 이제 채굴 수지 타산이 안 맞죠. 그래서 이거 이대로 벌려놓고 도망가는 그런 업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전기료가 4억이 나왔는데 그거 안 내고 토꼈다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이제 얼마 전에 전기세를 2배로 올려야 된다, 이런 안건이 나왔는데, 그런 안건 나오면 국내에서 채굴은 꿈도 못 꾸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 채널에도 무슨 블러드 코인인가 불난집의 코인인가 그거 계속 광고 내는 사람들 있는데, 이제 그분들도 힘들어질 거예요. 블러드 코인 정말 그 이름값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채굴하다가 피똥 싸는 블러드 피똥 코인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 레저 월렛에서 독일 노이펀드와 제휴를 체결을 하고 증권형 토큰 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이제 박차를 가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투자 컨설팅 업체인 모건크릭 디지털 에셋에서 이번에 큰 내기를 하나 걸었습니다. 어떤 내기냐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10개 암호화폐로 구성된 디지털 자산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것이 향후 10년간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데 100만 달러나 걸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확신이 없으면 이런 내기 절대로 못하겠죠. 베네수엘라에서 이번에 모든 석유 제품 판매에 페트롤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럴 거면 이 대통령 이 얼가나 네가 맘대로 시세를 조작을 하면 안 되지. 페트롤을 출시를 해서 잘 나가다가 이제 이 사람이 한번 엎었죠. 대통령이 직접 엎었습니다. 마치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였는데 계란까지 풀었어요. 이제 가다가 문지방에 걸려가지고 엎어버린 그런 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엎어진 라면 그나마 잘 주워가지고 먹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전세계 암호화폐 트레이더 중에 60%를 육박한다고 하는데, 특히나 미국인 비중이 30%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연령별로 보면 25세 이상, 34세 이하 그 비중이 37%를 기록을 했고 18세 이상, 24세 이하 비중이 18%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밀레니얼,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연령대가 암호화폐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 중국 나가도 합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중국 자본이 본격적으로 유입은 안 됐으나 들어올 자본은 이미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신에서 이야기하기를 미국 IRS는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에 이번에 올해 최다 암호화폐 납세 신고가 예상이 되는데, 좋은 일로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 암호화폐 투자해서 돈을 많이 잃었으니까 세금 감면 좀 해주라, 그런 의미로 이제 많은 그 납세 신고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을 벌면은 거기서 세금을 당연히 내죠. 근데 투자를 해서 돈을 잃으면은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이 이제 내년부터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해서 하는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가 나오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객들이 원하니까,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은행에 놓고 싶어 하니까 이제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서비스를 준비를 하는 것인데요. 이게 첫 번째 은행이 아닙니다. 제가 본 은행들 몇 군데가 있는데 암호화폐 관리 서비스하는 은행들, 스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암호화폐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더 시야를 넓게 보시고 뉴스들을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그런 일은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자, 빗길드라는 게임 개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비티즌즈라는 게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덱을 이더리움에서 개발하고 있었는데 트론으로 이제 이사 간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11월 25일에 저스틴 선이 이렇게 꼬리를 쳤죠. 야, 니네들 이더리움에 있지 말고 트론으로 넘어와. 더 싸고 더 빠르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빗길드는 이제 이더리움을 버리고 트론으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위한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용량이 4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11월에 비해서 4배가 증가한 것인데 한 달 만에 무려 4배가 증가했다고 하죠. 라이트닝 네트워크 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비트코인의 상용화는 더욱더 이제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사이드 체인이 바로 라이트닝 네트워크인데, 그만큼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적용시키고 발전을 시킨다는 것은 비트코인에게 있어서는 이제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디지털 화폐가 가난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은행이라든지 그런 금융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 게이츠도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죠. 빌 게이츠 멜린다 재단에서 이번에 또 아프리카 쪽에 그 금융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 가시면은 비트코인으로 계산할 수 있는 가게들이, 식당들이 1,50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트코인 쓸 데 없으시면은 덴마크 가셔서 맛있는 거 하나 드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비행기 값이 더 들겠지요. 그냥 웃자고 해본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준비한 소식들을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만들면서도 저도 사실 그렇게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고, 이제 또 나중에 제 채널에 와서 이제 너 암호화폐 망했는데 왜 아직도 선동하냐, 이렇게 술 한잔 걸치고 와가지고 저한테 화풀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유쾌한 기분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자산으로 세계에서 인정받은 암호화폐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만든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을 때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바퀴벌레 같은 하락장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